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빅테크 실적이 드디어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나쁜 실적의 종목군들은 대부분 발표가 됐고요. 이번 주 기대감들은 좀 커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경제 지표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게 발표됐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동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라면 이번 주 또는 뭐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승 기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요. 우리나라도 3분기 실적 발표 이번 주에 굵직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 특히 자동차 쪽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현대차의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 또는 부품주들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모아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자동차 실적이 10월 26일 즉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자동차 관련주들의 방어 포지션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이 부분 알아보고요. 요즘에 주식 투자 재미없다고 떠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거래 대금이 1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하락했다라면은 거래량도 많이 줄고요. 시장의 변동성도 좀 커졌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 틈을 타서 외국인들의 거래 대금은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좀 주워먹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주말장에서도 시장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났죠. 네, 일단 중동 부담감들이 계속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뭐 확전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고요. 확전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지상전 하겠다 계속적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런지는 좀 봐봐야지 되겠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그쪽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가장 문제됐었던 그 가자지구의 병원 폭격 사건, 이 부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타나면서 명분은 조금 사라진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압박감을 좀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년물 국채가 지금 5%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좀 생겼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같은 부분들은 일단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도 같이 묶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볼게요. 자, 이번 주에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되는데 기술주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이 코스닥 쪽이라든지 또는 나스닥 이런 쪽에서의 주가 상승들이 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술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거래소 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나라 실적 발표와 함께 같이 맞물려서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메타와 알파벳이 가장 강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적이 발표될 것인지에 주목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혼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넷플릭스는 크게 올라갔죠. 네, 크게 올라갔고 가입자 수의 증가, 또 이제 상품 가격의 인상,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제일 큰 문제이긴 한데요. 테슬라의 그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처럼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머스크가 하면서 그래도 뭔가 조금 도닥거리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 사람들이 실망하고 넘어가면 그다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빅테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전기차에 대한 그 폭풍이 지속적으로 몰아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자, 어쨌든
어쨌건 뒤로 넘어가서 뭐 AI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빅테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게 된다면 IT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리와 같은 부분들, 이제 채권금리 이야기 잠깐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5%대 돌파가 되면서 부담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11월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99%로 보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9%의 금리 동결이라면 지금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월 31일부터 시작되니까요. 11월에 이 FOMC를 봐야 되는데 요 FOMC에서 금리를 동결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까지 금리가 상승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 이것도 조금 달라졌어요. 한 차례 인상될 것이라고 보는 탐가자들이 20% 정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80%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죠. 지난주에 파월이 연설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는 되고 있지만 통화정책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긴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비두기적인 어떤 발언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느낌을 좀 줬겠죠. 선택지를 2개 던졌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동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답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긴축의 어떤 포지션들은 완화로 넘어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좀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채권금리 상승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뭐 채권금리가 7% 간다, 뭐 8%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를 뛰어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를 넘어가지 않는 그 수준을 본다면 이제 기준금리가 그냥 말 그대로 기준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5.2%대, 5.3%대, 뭐 많이 가야지 뭐 5.5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5.3, 뭐 많이 가야죠. 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상황이라면은요, 네, 채권금리도 많이 올라가 봐야, 네, 지금에서 뭐 1포인트나 2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맞춰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채금리가 지금 뭐 0.0 몇, 0.01, 0.05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네, 상승하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다지 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이제는 이 정도 수준에 유지됐을 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 경제 지표가 플래시 제조업 PMI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월 의장 연설이 목요일날 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GDP, 네,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 실업 청구 건수, 뭐, 이런 정도고요. 또 조금 이제 표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내구재 주문이 좀 있는데요.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내구재 같은 경우는 0.1에서 1.6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GD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2.1에서 4.3으로 증가할 것이다 전망되어 있습니다. 이 GDP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나쁘지 않죠.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네, 67만 5천 건에서 68만 4천 건으로 늘어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PMI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49.8에서 49.5 살짝 둔화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PMI 지표는 50.1에서 49.9 크게 변화 없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기울여서 생각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만 일단은 이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성은 없다. 그러면 금리 동결 대신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는 그냥 악재 해소의 요인은 무엇이냐? 중동 지역의 사건만 해결이 되면 됩니다. 중동 쪽 문제만 해결이 되고요. 유가가 안정성을 찾게 되면 주가는 지금 현재 경제 흐름을 타고서 그냥 바로 튀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기업들 실적 역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전기차 쪽에서는
시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좋아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주가는 계속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 그렇다면 저평가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이번에 그 증권사 전망치가요, 재밌게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 주말 종가가 2375포인트 정도 되죠? 근데 이번에 지수 포인트가 어떻게 예상치로 나왔냐면 2380부터 2480. 즉, 올라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거는 언더슈팅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언더슈팅에 대한 얘기는 제가 먼저 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오네요. 네. 2500포인트 아래쪽으로의 그 언더슈팅 구간을 만들려면은요,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빠르게 반등하지 않고 옆으로 계속 늘어지기만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포지션에서는 이게 언더슈팅이 아니라 그냥 바닥을 잡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를 지금 일단 이번 주 포지션에서 2480이라는 선을 상단부로 잡았는데 그 정도까지 하면 2500 간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언더슈팅 구간이 완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수 포인트보다도 더 높게 저점 라인을 잡았다는 것은 이렇게 됐다라면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금융투자 쪽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400 돌파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2400 이후에 나타나는 포지션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죠. 즉 2500포인트에 있었던 저항이 점점 내려오면서 2480, 2460 이렇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충분히 2500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포인트 정도야 뭐 맘먹고 올리면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되는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많이 키울 거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굵직한 종목들, 덩어리 큰 종목군들이 좋은 실적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FOMC 회의는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동과 그 다음에 국채금리에 따른 미국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어떤 고정 상황을 통해서 국채금리의 어떤 상승도 제한적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당장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좋게 나오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문제는 중동 상황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대한 문제는 당분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 부분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큰 덩어리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발표된 종목군들은요. 일단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예상치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요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지금 발표되는 것은 LG 디스플레이 25일 날, LG에너지솔루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발표가 이제 25일 날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SDI, 현대차 이게 26일이고요. 그 다음에 기아, LG전자 2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중요 기업들이 다 발표가 되죠.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만들어지면 주가 반등이 그만큼 용이하게 따라붙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타났죠. 네, 일단은 뭐 2조 원대 실적 좋게 발표하면서 주가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이어서 하이닉스의 영업 손실, 영업 실적이 일단 손실이 나올 거 생각되지만 지난 2분기 때는 2조 8천억에 대한 손실이었지만 이번에는 1조 6천억이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실적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무엇이냐? 이 AI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HBM 이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점차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적자 국면인데 이게 뭐가 좋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자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흑자로 그냥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기업이 지금 적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자에 대한 국면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을 보시더라도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거나 적자폭이 빠르게 감소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적자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볼
볼 때는 단지 그냥 이번 분기에 얼마큼 나왔다, 이번에 얼마가 나왔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히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왔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반도체 쪽은 앞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그 열기가 조금 식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살짝 부담감들을 느끼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전기차라는 것에 대한 판매, 거기에 대한 기대치, 또 시장 확장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업계는 3분기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요, 3조 6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다. 어디선 3조 7천억도 나오던데요.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3조 6천억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도 증가해서 40조 원을 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죠. 기아 같은 경우도 기아가 매출액이 엄청나게 뛰네요. 영업이익이 266% 급증했다. 그래서 2조 8천억. 2조 8천억이면은 삼성전자보다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1등, 기아차가 2등,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 생각 들죠. 자, 2조 8천억. 기아차의 실적이 2조 8천억이면 상당 부분의 실적 기대치를 보시면 되고요. 지금 3분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관련 비용들이 조금 더 많이 책정됐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실적이 그대로 잡히면서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전망되고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저런 게 있겠죠. 근데 노조 간의 갈등들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배당이라도 조금 올려준다거나 특별 배당을 준다거나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아주 크게 좀 실적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기술주 쪽 움직임들 나쁘지 않을 거 생각되고요. 얘네들은 일단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지난번에 잠정 실적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확정 실적을 이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실적 같은 부분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라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SDI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현재 약간 우려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음 주죠. 31일 날 발표하는 거고요. FOMC도 다음 주에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 중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많이 깔려 있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쁘지 않게 실적 발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다 실적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고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급의 이동이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에코프로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B2라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좀 뭔가 좀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아직까지 신용의 잔고는 크게 줄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신용 잔고도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으로 B2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B2가 어지간히 들어와서는, 끄떡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 부분은 주목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네, 어쨌든 빅테크의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주식이 재미없으니까 안 할란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 개인의 거래 대금이 비중 12%포인트가 뚝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쪽에서 거래대금 개인 투자자 비중은요, 지난 20일, 지난 금요일이죠. 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47.78%다. 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테마주라든지 이런 쪽 움직일 때는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59%, 60%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만, 이게 뚝 하고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자, 테마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형태가 있어서 개인들의 매매가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테마주도 별로고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일단은 좀 사리고 있죠. 매수 안 하겠다,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하락에 맞춰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머니를 잠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위축되고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에는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반면에 외국인들의 비중은요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일평균 31.9% 정도였는데 이번 달에는 32.2%까지 아주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보였다. 이거는 개인들의 물량이 많은 편이라서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조금씩 더 매수하는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개인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네. 자, 금융투자협회 이야기를 좀 빌려보면 10월에 일평균 투자 예탁금 규모는 48조 원, 지난 19일 기준 48조 원이었다. 근데 여름철 7월과 8월에는 무려 53조 원까지 올라갔었다라고 되어 있죠. 즉 예탁금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탁금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죠? 네, 시장이 움직일 때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자금입니다. 즉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대기 자금이라 볼 수가 있는데 요거 자체도 줄어들고 있어요. 에이 사지도 않을 거 뭐 달라고 넣어놓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금이 좀 줄어들고 거래대금이 줄어든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엑소더스 개미들의 탈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이런 현상이 과거처럼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엑소더스가 나타나면 주가가 막 팍팍 떨어지고요. 폭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슬금슬금 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런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는 더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훅 해가지고요. 그냥 악재 해소하고 올라가는 발판을 만들면 좋은데 그냥 은근하게 계속 나빠.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탈하면서 결국에는 멀리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완화된 평가라고 하더라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더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완화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전체적인 전망치들이 좀 올라가면서 또 중독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면 우리한테는 네, 더없이 좋은 기회가 또다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잘 참아내야 되는 구간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빅테크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잘 실적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종목군들이 크게 실적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실적에 따라서 지수 포인트도 꾸준하게 좋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별로 악재성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중독 말고는 없기 때문에요. 뭔가 조금 기대감을 걸어보고 싶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거래대금을 많이 낮췄어요. 12%포인트나 하락을 시켰는데 개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증거고요. 그 틈을 타서 외국인들은 매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요. 최대한 버티고요. 힘들겠지만 이겨내고 그러면서 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주식을 조금씩 더 사시는 거. 그런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스타코믹스 110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가는 주식들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꿈쩍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2배가 넘는 상승을 하기도 한다. 주식은 98%의 기다림 이후 2%의 날에 다 오른다는 것을 기억하자. 네. 자, 뭐 굳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한마디만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98%의 기다림 이거 지금 아닐 수도 있어요. 97%의 기다림을 이미 소화했고요. 1%만 더 기다리면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만 더 참고요. 네, 조금씩만 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끌고 들어온 해외 시장의 불안감, 중동 불안감이 또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변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잡아서 또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오전장 잘 관찰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오늘 오후부터 또 반등이 나온다라면 또는 오늘 아침부터 바로 치고 올라가 준다라면 또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한테 좋은 기운이 이번 주 내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네, 조금 있다가죠.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네, 늦지 않게 오셔서 저와 같이 시장 열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조금 있다가 9시에 네,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